2차 전지 전구체 내재화 비율 높이는 양극재 기업. 양극재 배터리의 소재죠. 자동차 업계 안에서 이 수직 계열화와 내재화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모든 기업들이 이 방향을 따라간다라고 할 정도의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있었고 또 공급 차질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동남아에 있는 공장들 이런 것들이 가동 차질이 있으면서 지난해 자동차 업계가 좀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이죠. 배터리 원료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내재화를 하고 싶다. 수급 차질 없게 수급을 하고 또 이러한 비용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내재화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배터리 업체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배터리를 내재화하고 싶을 거고 배터리 소재 쪽에서도 뭔가를 내재화하고 싶어 하는군요. 양극재 기업들이 왜 전구체를 내재화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그 양극재 기업들이 전구체를 내재화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간 그 전구체는 중국으로부터 약 90%를 수입을 해오는 정도로 많은 양을 좀 수입으로 의존을 하던 그런 원재료죠. 그렇기 때문에 내재화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그 내재화 증가로 인해서 양극재 기업들은 제품 품질 향상 그리고 수익성 확보 등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구체라는 그 양극재를 만드는 선행 물질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NCM 3원계 배터리에서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을 뜻하는데요. 양극재 업체들은 메탈 형태의 NCM 전구체를 받아와서 리튬과 믹싱을 하고 그리고 열처리 그리고 분쇄, 코팅 등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양극재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전구체와 양극재의 가장 큰 차이는 리튬이 들어가기 전인가 후인가 하는 것으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구체는 양극재 내에서 원가 비중이 매우 높은 그런 원재료입니다.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에서 40% 정도의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전구체는 양극재의 원가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배터리 원가의 약 30% 정도가 전구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원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원가 비중이 높은 원재료를 내재화한다면은 양극재 기업들은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이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전구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만약에 그 정치 혹은 뭐 경제적인 이슈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막힌다면은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의 뭐 거의 산업 전체가 예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도 내재화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술 향상, 그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내재화가 필수적입니다. 양극재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개발을 하죠. 개발을 하는데 전구체 따로, 양극재 따로 이렇게 개발을 다른 기업에서 각각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통의 어려움 등이 있고, 그리고 또 핵심 기술들을 서로 간에 그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양극재 성능 향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양극재 제조업체들이 모두 전구체 내재화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양극재 기업을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실 때 양극재 생산 능력 이외에 전구체 생산 능력도 체크를 하셔야 양극재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적절하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조정이 상당히 가파르죠. 상당히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조정이 일단락되고 나면은 2차 전지 업종은 다시금 재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극재 소재 관련 기업들의 성장이 가장 크다고, 기대가 가장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투자 난이도도 너무 높고 손실도 크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주 팔로우업을 저와 같이 함께 하신다면은 최근에 손실을 넘어서서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실 것이란 말씀 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저도 좀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전구체가 요소수나 차량용 반도체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인건비나 비용을 감안했을 때
이게 별로 이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뭐 기업들에서도 이거를 뭐 하려고 하지 않고 또 내재화 하는 데 있어서도 전구체가 큰 관심을 못 받았었는데 이게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또 양극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량 차지한다는 점에서 양극재 기업들 앞으로 또 밀려오는 그런 주문들을 잘 또 소화하기 위해서 전구체를 내재화하겠다는 선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점차 더 경쟁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자,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 있을 만한 관련주를 좀 찾아볼게요. 전구체에 대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 E&D하고 코스모 신소재 준비했습니다. 뭐 E&D는 전구체 제조업체로서 전구체 생산 능력을 20년도 말 1,000톤 수준에서 올해 연 5,000톤 수준으로 증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00% 가동 시에 매출액은 한 1,000억 원 정도가 기대가 되고요. 근데 이 가동률이 한 번에 다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에는 전구체 매출이 한 500억 정도로 기대가 됩니다. 고객사에서 그 증설을 하라는 요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 1만 5천 톤에서 2만 톤 분량까지는 향후 가까운 수년 내에 증설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양극재 업체 증설에서 보듯이 양극재 제조업체들은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큰 규모로 항상 증설을 해오고 있죠. 그 예상치보다 더 많은 증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구체도 그만큼 공급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구체 업체도 증설을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업체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2만 톤 분량으로 증설이 완료가 될 시 시가총액은 약 7천억 이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2020년도에 삼성 SDI의 NCM 전구체 생산 라인을 인수를 했습니다. 전구체 라인을 점차적으로 더욱더 증설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예전에 그 앵커님이 저한테 2차전지 탑픽을 좀 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 이후로 뭐 주가가 거의 110%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에 비해서 캐파 대비, 생산 능력 대비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2차전지 종목을 향후에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가장 매력적인 종목으로 계속해서 꼽아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D 가장 먼저 꼽아주셨는데요. 글로벌 양극재 1위 기업이 유미코아라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벨기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과 지난해 9월에 협업을 해서 전구체를 공급하겠다라는 그 협약을 체결했던 적도 있었고요. E&D 전구체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기업인데요. 전구체 내재화를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할 또 양극재 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